안녕하십니까. 마블링 좋은 부동산을 찾아라. 수익형 부동산 개발 외길 30년 고종박사입니다. 오늘은 정권별 부동산 정책 분석을 통해서 개인들이 어떠한 투자 방향을 잡아 나가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영상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보여지는 화면은 제가 출간한 책에 관한 내용이고요. 가장 먼저 부동산 정책에는 세 가지 방향이 있다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 가격을 안정시켜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투기를 또한 억제해야 될 것이고, 이 두 가지 못지않게 또 전반적인 경기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이러한 세 가지 정책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부동산 경기는 안정이 되고 또 전반적인 경기도 활성화되고 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대 정권별 부동산 정책을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내용이 좀 많고 좀 복잡한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나름대로 정리를 하게 되면 그렇게 복잡한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전체가 다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제 화면을, 제 이미지를 잠깐 숨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정희와 전두환 대통령 때는 군사정권의 기반으로 태동한 정권이기 때문에 내 맘대로 정책이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또 지적도 많이 있고 나름대로 어떤 성과도 많이 낸 바가 있지만은,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노출되기 시작한 것은 노태우 정부이기 때문에 노태우 정권 때부터 본격적으로 살펴볼까 합니다. 우선은 노태우 정권 때 가장 중요한 지적은 주택 200만 호를 개발하는 일기 신도시를 기획했다는 부분이 가장 높은 지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하지만 토지 공급 확대, 공개념 여러 가지 분양가 상한제도 이때 생겼고요. 88년 올림픽 이후 규제 정책을 또한 실시를 해서 전반적으로는 규제를 한 정부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 김영삼 정부 때는 금융 실명제, 부동산 실명제라고 하는 큰 그림을 그렸습니다. 따라서 여러 가지 분양가를 또 전면 자유화 시행도 했고 여러 가지 정책을 추진했지만 결과적으로 정권 말에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외환 위기를 겪게 됨으로 인해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과 시련에 봉착하게 된 그러한 정부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외환 위기를 이어받아서 외환위기 졸업을 목표로 출범한 정부였고요.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비전을 제시하는 추상화 그리기 정책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가인방명이라는 사자성어로 표현을 해봤는데, 미인은 방명하다, 명이 오래가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역시 규제정책의 대통령이었고요. 분양가 전매금지 등 종부세도 이때 도입했고요. 여러 가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강력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마는 주택가격은 가장 많이 상승한 정부였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는 역시 국제금융위기가 닥쳤고요. 이 당시에 여러 가지 경기를 활성화시키기에 따른 부작용으로 투기 세력이 기승을 부리는 때가 되었고요. 실수요자와 투기 세력이 물반 고기반으로 시장을 휘젓고 다니는 그런 정부였다고 볼 수가 있고, 박근혜 정부 때는 리만 브라더스 파산 사태를 맞이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투기 지역도 해제하고 여러 가지 많은 정책들을 시행을 했습니다. 각방거처라는 사자성어가 어울릴 것 같아서 제가 각방거처라는 말로 표현을 해봤는데, 최모 씨와 따로 다른 방에 거처하면서 두 명의 대통령이 정치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다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당시에 이러한 이유로 외부에서 보기에는 정상적인 정부처럼 보였습니다만은 굉장히 투기가 많이 발생을 하고 또 복부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한 때가 이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문재인 정부인데 역시 잘 아시다시피 경자유전. 토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직접 소유해야 한다. 그러니까 실수요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여러 가지 가장 강력한 규제의 정권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역시 노무현 시대에 이어서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가장 높은 주택가격 상승률을 지금 보이고 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역시 지적이라고 하면은 신도시 200만 호를 들 수가 있겠고요. 김영삼 대통령은 주택가격을 안정화시켰고 김대중 대통령은 역시 IMF를 졸업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 노무현 대통령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실시한 대통령이었고 여러 가지 당시에 강남 재건축이 사상 최대로 폭등하는 그러한 일들도 발생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역시 경기 부양이 목표였고요. 이때에도 리먼 사태가 왔고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그러한 급상승하는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공급과 또 여러 가지 공급과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했었고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추진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4대강도 개발했고 결과적으로 높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없는 그러한 그 효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보금자리 주택의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일시적으로 안정되는 그러한 그 정보였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주택 가격이 많이 안정이 된 거에 반해서 갭 투자가 성행하는 그러한 정보가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그 역대 정권별로 주택 가격을 분석을 하다 보면 두 번의 주택 가격 하락 시기가 있었는데 노태우 정부 말기에 급격한 하락 시기가 있었고요. 또 김영삼 정부 말기에 김대중 정부 초기에 또 급격한 하락 시기가 있었습니다. 1번 노태우 정부 때의 그 급격한 하락은 역시 5대 1기 신도시 200만 호 건설 영향이었고요. 김영삼 정부 말기에 폭락 현상은 구제금융 영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가격이 안정된 정권은 김영삼과 박근혜 시대인데 역시 김영삼 정부 때는 노태우 정권의 1기 신도시 200만 호 개발이 본격화됨으로 인해서 집값이 안정이 된 정부였고요. 박근혜 대통령 때는 이명박 대통령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으로 인해서 집값이 안정된 정부였다. 이렇게 이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가격 변동률이 가장 높았던 정권을 살펴보겠는데요. 노태우 정부와 노무현 정부가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실시한 반면에 전국 집값 변동률을 1, 2위를 다투고 있고요. 또한 서울 집값 변동률 역시 1등과 2등을 다투고 있습니다. 우선 노태우 대통령 때 전국 집값 변동률은 43.3%였고요. 서울은 42%, 노무현 정부 때는 전국은 24.1%, 서울 집값은 42.9%의 변동률, 매우 높은 변동률을 보이고 있는 걸로 볼 때에 역시 규제 정책으로만은 집값이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현재의 문재인 정부도 규제 정책만 펼치고 있는데 이 규제 정책만 가지고 집값이 과연 잡힐까라고 하는 것은 좀 더 두고 봐야 할 일이지만은 지금까지는 잡히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기 신도시를 분석하다 보면은 노태우 정부 때 일기 신도시 200만호를 건설했는데 보통 위치를 보게 되면 25km, 분당이 25km, 일산이 서울 도심에서 20km, 평촌 20km, 삼본 25km, 중동이 20km 이렇게 해서 다 20km의 외곽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서울 집값 안정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당 지역에 있는 분당 지역의 분당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강남 지역의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주택정책과 주택 가격을 잠시 볼까 하는데요. 노태우 정부 때는 역시 규제를 했고 규제정책이었고 주택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도 강력한 규제를 했고 주택 가격이 폭등을 했고요. 문재인 정부 때도 강력한 규제를 하고 있고 이미 주택 가격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규제와 공급 정책을 병행해야 주택 가격이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과거 역대 정권들의 그 주택 정책을 통해서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 정리 및 결론인데요. 역대 정권 규제 내용은 주택 분야였습니다. 따라서 주택의 모든 부동산 규제 정책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는 비주택 분야에 투자하라. 이제는 우리가 부동산 투자할 경우에는 비주택, 주택이 아닌 분야가 여러 가지 있겠죠. 비주택 분야에 투자를 하라. 그 다음에 도심 지역 상권에 있는 상권에 투자하라. 이어서 말씀드리면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도심 지역 상권에 있는 비주택 분야에 투자를 하라. 그럼 뭐냐? 틈새 아이템이 여러 가지 있겠는데 틈새 아이템에 투자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본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